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데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권리 행사죠.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 과연 대선, 총선 때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 시간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눈에 띄는 변화,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의 선택은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하고 국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유권자는 선거할 수 있는 국민을 말하고 선거권을 갖는 기준은 연령입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는데요. 지난 3월 9일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는 만 18세가 처음으로 투표했죠. 다가오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만 18세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18세라고 모두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04년 6월 2일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조건을 충족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역시 지방선거에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만드는 변화, 한층 젊어진 유권자로 6월 1일 달라질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정부와 국회만으로는 민생을 구석구석 살피기 힘든데요. 대한민국은 17개 행정구역을 나누고 그 하위구역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을 분담할 사람을 뽑고 있죠. 이게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선 투표용지를 무려 7장이나 주는데 왜 7장이나 줄까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습니다. 2010년 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감도 함께 선출하면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같은 날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 지역구시 도의원과 지역구 구시 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구시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해야 합니다. 무투표 당선 선거구의 경우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않습니다. 1인 7표, 투표용지가 너무 많아서 구분하기 힘드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색상의 투표용지로 인한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의 색도를 선거별로 달리 작성, 구분하고 있는데요. 시도지사 선거는 흰색, 자치구 시군의장 선거는 계란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하늘색,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는 연미색,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는 스카이 그레이색이며 교육감 선거는 연두색입니다. 그 가운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세로형 투표용지와 확연히 다릅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거의 투표용지와 구분하기 위해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 성명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였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투표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바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투표할지 확인하는 건데요.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시지방선거, 이것만은 알고 가자. 첫 번째, 투표 날짜입니다. 6월 1일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IT 기술과 선거관리 역량이 결합되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5월 28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으면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세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은 해당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세우는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의 정책이 다 비슷비슷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기 후보자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 12일과 13일은 후보자의 등록 신청을 받고 5월 19일부터 선거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후보자의 선거벽보는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선거구 곳곳에 첩부됩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작성한 선거 벽보와 선거 공보는 한꺼번에 많은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와 정당 홈페이지, TV토론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정당별 주요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에선 선거가 있는 때에는 후보자 공약 정보를,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인 공약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 선거를 하는 청소년 유권자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선거 역사관에서 선거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야 합니다. 그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절차와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선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인데요. 선거인 한 명 한 명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투표소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기 전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선거인은 투표 안내 요원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손도장을 찍거나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의 선출 대상이 여러 명이라서 투표용지를 받는데 혼동스럽다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6월 1일 선거일에는 7장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2차례에 나눠서 받습니다. 먼저 1차로 교육감과 시도지사, 자치구 시군의 장선거 투표용지를 3장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각 후보의 이름 옆 네모칸에 기표용구로 도장을 찍은 후 3장의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기표함에 넣어주면 1차 투표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잠깐! 1차 투표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다시 받아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2차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선거일과 다릅니다. 사전투표는 관외 투표함과 관내 투표함으로 나누어 투표용지를 한 번에 7장 모두 받아 투표하면 되는데요.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한 다음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관을 사전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소에서 나가면 됩니다. 투표를 하다 보면 선거인의 작은 실수로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투표용지와 다르게 가로형이고 기호와 정당명이 없기 때문에 투표할 땐 반드시 후보자명을 잘 확인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기호 옆에 가나다 등의 표시가 있는데요. 지역구 구시 군의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엔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른 선거와 다르게 1-가, 1-나, 2-가, 2-나, 3-가, 3-나 등으로 기호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후보자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하는 점은 다른 선거와 똑같으니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용구를 사용할 경우 역시 무효입니다. 이외에도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 역시 무효 처리되니까요.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에도 누구나 순수하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홍보와 투표 인증을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에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투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거인들이 한 표 한 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한 선거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표함에 넣은 투표용지는 그 이후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선거,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 공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된 정당 추천위원은 선거일 투표용지의 인쇄, 납품, 송부 등을 참관하고 우편 투표함, 투입 과정과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 등에 참여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행사한 한 표가 제대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투표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상황을,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의 전 과정을 참관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이 빈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 뒤를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하고 특수 봉인지로 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때 특수 봉인지는 훼손되거나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도록 제작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가 끝난 후에는 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이 봉쇄, 봉인되는데요.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를 투표함 뚜껑에 부착하므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열어보거나 투표지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주통신망으로 이용해 철저히 관리하고 사전투표함을 이송하고 보관하는 절차에도 참관인이 동행합니다.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하에 봉합, 봉인한 후 보안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서 보관합니다. 이후 선거일에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함께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후 정당별,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집계가 완료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하고
위원장은 후보자별, 정당별 득표수를 공표하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개표 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표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와 방송사에 실시간 공개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개표 관람증이 있다면 누구든 개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데요. 그 아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선거관리의 전반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의 이해를 돕고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한 표가 우리 동네, 우리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꾸는데요.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세요.